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17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검찰 대학살로 불리우는 검찰 인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당시 검찰청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이런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오히려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었습니다. 아니다. 윤석열 총장이 내 명을 거역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아무 때나 오라가라 할 수 있는 부하 정도로 취급하는 이런 발언이었죠. 뿐만 아니라 인사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감히 인사안을 가지고 제3의 장소로 오라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건방진 요구를 했다라는 식의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네, 이뿐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마디 거들었죠. 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줘야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는데 인사 프로세스 역행이다라고 하면서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인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다는 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정말 장관급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검찰총장을 정말 무시하는 발언이죠. 마치 법무부 장관이 와서 얘기 좀 해라 라고 말하면 열일 다 제쳐두고 달려와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정도로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식한 발언이죠. 네, 일반 사기업에서도 인사를 이렇게 법무부처럼 무식하게 하지는 않죠. 인사라는 것은 정말 공정성 그리고 보안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에서 지켜야 될 형식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후유증이 없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줘야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는데 이런 무식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의견을 내라고, 그것도 장관급인 검찰총장을 불러다가 의견을 내라고 하면서 기초적으로 마련된 기본 틀, 기본 인사안도 없이 백지 상태에서 와서 한번 말해보시오. 이것은 너무나 무례한 요구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검찰이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법 개정 내용이죠. 네, 그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전통에 따라서 제3의 장소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만나서 인사안을 가지고 인사협의를 해왔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무슨 검찰에 대단한 특혜라도 준 것처럼 대단한 권력을 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다. 그러면 검찰총장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그 의견을 들어서 인사안을 확정하고 그 안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 거짓말이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다라고 하려면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어야 하고 또 의견을 낼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인 인사안을 보여줬어야죠. 그러나 법무부 두 가지 다 하지 않았습니다. 일방통행식 이런 독재적 인사 처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인사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추미애 장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15년 이상을 근무하다가 네,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요구는 초법적 요구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합법적 요구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의 법무부와 검찰의 인사가 어떻게 처리됐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가 이 김경환 전 법무부 장관을 인터뷰한 내용이 소개가 됐는데, 윤석열 총장의 요구는 초법적 관행이 아니라 인사 보완을 위한 합법적 전통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내가 평검사 때부터 시작해서 검찰과장 3년 등 인사 담당 부서에 오래 근무했고, 실, 국장, 장, 차관까지 검사 생활의 절반, 즉 15년 이상을 법무부에서 근무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먼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인사협의를 하는 이 관행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죠. 첫째는 인사 보완 때문이고, 두 번째는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인사 보완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나타나면 시중에 숨기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곧 검찰 인사가 있다라는 게 알려진다. 인사는 보안이 생명인데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제3의 장소에서 따로 만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이다. 장관이 검찰총장을 오라가라 호출하지 않는다. 국세청장이나 조달청 등은 그럴 수 있겠는데, 검찰총장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총수다. 우리가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수장, 대법원장을 예우하는 것과 비슷한 취지다. 윤 총장이 장관 집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그런 전통과 관례에 따른 것으로 짐작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참고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하는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장관과 총장의 공식적인 만남에도 프로토콜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에 따르면 총장이 특정 장관 임기 중에 법무부를 찾아가는 것은 3번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장관 취임식, 그리고 퇴임식, 신년 시무식, 이게 다라는 거죠. 그때도 행사 직전에 장관실에서 얼굴 인사를 하고 차 한잔 나누고 돌아가는 시기다. 이어진 행사에는 대검 차장 등이 참석해 도열하지만 총장은 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총장에 대한 존중 차원이다. 총장은 장관급 예우 대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에 비추어 보면 감히 내 명을 거역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추미애 장관의 이런 발언이 얼마나 참 이런 상식을 벗어난 발언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과거 검찰 인사가 어떤 절차로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검사 복무 평가 자료인 블루북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가 먼저 인사안을 만든다. 검사장급의 경우 40여 명 정도니까 종이에 쭉 보직과 이름을 쓴 초안을 만든다. 장관이 결심하면 그걸 가지고 총장과 직접 만나서 협의한다. 지금까지 장관실로 직접 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보통 호텔 1층 비즈니스룸이나 식당에서 만나 초안을 꺼내놓고 협의한다. 자, 참고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인사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보통 법무부 청사 근처에 있는 이런 호텔이나 아니면 법무부가 소유한 제3의 빌딩에서 만나서 이런 인사안을 협의해 왔다라고 합니다. 네,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총장 의견을 반영해서 인사안을 다시 만든다. 즉, 그러니까 초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여기에 총장이 의견을 내면 또 총장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인사안을 다시 만든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총장 장관이 한 번 이상, 2번, 3번까지 만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어서 대통령 보고 문서를 작성한다. 백지에 인사안을 써서 만드는데 병풍처럼 펼쳐보는 시기라서 병풍보고서라고 불렀다. 표지에는 장관 사인을 위한 작은 칸과 대통령 사인을 받는 큰 칸이 있다. 그 보고서를 가지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화살표를 이리 긋고 저리 그으면 변동이 생긴다.
인사권자의 의중에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 마치 인사권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마음대로 인사권을 휘둘러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이런 절차를 참 두 번, 세 번의 협의를 거쳐서 이런 인사안을 치밀하게 마련하는 것은 이것은 사기업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정말 이렇게 이번 인사처럼 이렇게 막무가내로 검찰총장을 완전히 배제한 채로 이루어진 인사안이야말로 정말 밀실에서 니네 맘대로 한 이런 인사안인 것이죠. 자, 또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장관과 총장의 이 신경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검에서 쓸 간부는 총장의 의견을 대개 반영한다. 예외가 있다. 법무부에서 원하는 사람과 대검에서 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부딪힐 때 그때는 법무부의 의지대로 된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 등은 협의하다가 안 되면 장관이 결정한다. 장관과 총장의 의견이 뒤틀릴 때가 종종 있었다. 얼굴 붉히는 건 예사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소회를 밝힙니다. 그러나 얼굴 붉히고 고성이 오가더라도 이런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인사를 협의하라는 것이 법에서 정한 절차입니다. 네, 법무부의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한 결론은 결국 이런 것이죠. 검찰청법이 정하고 있는 법적 절차도 깡그리 무시하고 또 관행도 무시하고 검찰총장을 예우해 왔던 전통도 깡그리 무시한 한마디로 뭐 지 맘대로식 이런 인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내 맘대로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부르죠. 네, 감사합니다.